안녕하세요, 어르신 여러분. 저는 복지 상담사 강민철입니다. 오늘은 요즘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좋은 소식도 있어요. 앞으로 혹시 이런 일을 당하시면 은행에서 돈을 돌려준다는 새로운 제도가 생겼거든요. 실제로 피해를 당하신 분들의 이야기도 들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들어보시면 어르신과 가족 모두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먼저 실제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릴게요. 서울에 사시는 박할머니, 올해 75세신데요. 어느 날 오후, 집에서 TV를 보고 계시는데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저 검찰청 수사관 김철수입니다. 박할머니는 깜짝 놀라셨죠. 어? 검찰청에서 왜 나한테 전화를? 그 사람이 계속 말하더래요. 할머니 명의로 된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되고 있어요. 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할머니도 공범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박할머니는 더욱 놀라셨어요.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는 그런 거 한 적 없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더 다급하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은행에 가서 돈을 안전한 계좌로 옮기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전 재산이 다 동결됩니다. 박할머니는 너무 무서워서 바로 은행에 가셨어요. 그리고 평생 모은 돈 1200만 원을 모두 그 사람이 알려준 계좌로 보내셨습니다. 다음 날 아들이 집에 왔을 때 이 이야기를 했더니 어머니, 그게 사기예요. 검찰청에서 그런 전화 절대 안 해요. 그제야 박할머니는 사기를 당했다는 걸 알았어요. 너무 속상하고 창피해서 며칠 동안 잠도 못 주무셨대요. 내가 이렇게 바보였나? 평생 모은 돈을 어떻게 이렇게 쉽게 빼앗겼지? 어르신들, 이런 일이 지금도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어요. 박할머니가 당하신 게 바로 보이스피싱이에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나쁜 사람들이 전화나 문자로 거짓말을 해서 돈을 빼앗는 사기입니다. 요즘은 이런 수법들이 정말 다양해요. 첫 번째, 검찰청이나 경찰청을 흉내내는 거예요. 검찰청입니다. 어르신이 사기 사건에 연루되셨어요. 빨리 돈을 옮겨주세요. 두 번째, 가족을 흉내내요. 할머니, 저 손자예요. 급한 일이 생겨서 돈이 필요해요. 다른 사람한테는 비밀이에요. 세 번째, 은행 직원을 흉내내죠. 은행 직원입니다. 계좌가 해킹당했으니 돈을 다른 곳으로 옮겨주세요. 네 번째, 당첨금이나 보험금 이야기를 해요. 축하드려요. 복권에 당첨되셨어요. 세금을 먼저 내시면 당첨금을 드려요. 이런 식으로 급하게 만들어서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고 돈을 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작년에만 이런 사기로 4천억 원이 넘는 피해가 있었어요. 올해는 벌써 7,700억 원을 넘었고요. 하루에 21억 원씩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 다른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부산에 사시는 김할아버지 68세신데요. 어느 날 아침 할아버지 핸드폰에 문자가 왔어요. 아버지, 저 민수예요. 핸드폰이 고장나서 친구 폰으로 연락해요. 급한 일이 생겼는데 전화해 주세요. 김할아버지는 손자가 걱정돼서 바로 전화하셨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좀 이상했대요. 민수 목소리가 좀 다른데? 그 사람이 말하더래요. 감기 걸려서 목소리가 변했어요. 할아버지, 친구 결혼식 축의금을 깜빡했는데 지금 당장 300만 원이 필요해요. 부모님한테는 혼날까봐 못 말하겠어요. 할아버지만 도와주세요. 김할아버지는 착한 손자가 곤란해한다고 생각하셔서 바로 돈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저녁에 진짜 손자가 집에 왔을 때 이 이야기를 했더니 할아버지, 저 그런 전화 안 했어요. 제 핸드폰도 멀쩡해요. 그제야 김할아버지도 사기를 당했다는 걸 알았어요. 어떻게 우리 손자 이름까지 알고 있지? 이 사람들이 우리 집 사정을 어떻게 다 아는 거야? 어르신들, 요즘 보이스피싱 범인들은 SNS나 인터넷에서 가족 정보를 미리 수집해서 더욱 교묘하게 속이고 있어요. 그럼 박할머니와 김할아버지 같은 분들이 은행에 가서 저 사기당했어요. 도와주세요 하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됐을까요? 은행에서 상황을 보고 가끔 조금씩 도움을 주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건 은행 마음대로 정하는 거였어요. 박할머니 경우는
운이 좋아서 은행에서 400만 원을 돌려줬어요. 하지만 나머지 800만 원은 돌려받지 못했어요. 김할아버지는 더 안타까웠어요. 은행에서 이렇게 말했대요. 할아버지께서 직접 송금하신 거라 저희가 도와드릴 수 없어요. 300만 원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어요. 같은 피해를 당했는데도 어떤 은행은 미안해요. 도와드릴게요 하고 돈을 조금 돌려주고 어떤 은행은 저희 잘못이 아니에요 하고 전혀 안 도와주고 도와준다 해도 얼마를 줄지도 들쑥날쑥했어요. 그래서 피해보신 분들이 이게 뭐예요? 너무 불공평해요 하고 속상해하셨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부에서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어요. 앞으로는 은행이 법으로 정해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어르신이 보이스피싱을 당하시면 설령 은행이 잘못하지 않았다 해도 피해 금액의 일부나 전부를 은행에서 물어줘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걸 어려운 말로 무과실배상제라고 해요. 간단히 말하면 은행아, 네가 직접 잘못하지 않았어도 고객이 피해봤으니까 너도 책임져야 해? 하는 거예요. 만약 이 제도가 그때 있었다면 박 할머니는 120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김 할아버지도 300만 원을 대부분 돌려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외국에서는 이미 이런 제도를 쓰고 있었어요. 영국은 은행이 피해액의 100%까지 보상하고 싱가포르는 은행이 피해액의 최대 75%까지 보상해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시작하는 거죠. 물론 좋은 제도이지만 조심해야 할 점도 있어요. 첫 번째, 은행들은 우리가 다 물어주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하고 걱정하고 있어요. 두 번째,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나도 보이스피싱 당했다 하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어요. 보험 사기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는 경찰과 은행이 더 자세히 확인해서 정말 피해자인지 꼼꼼히 살피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잡아내겠다고 해요. 진짜 피해자는 더 잘 도와주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더 강하게 처벌하겠다는 뜻이에요. 정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큰 계획을 세웠어요. 다음 달부터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이라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요. 그리고 경찰청에도 전담 수사팀을 크게 늘려서 아예 보이스피싱을 뿌리부터 없애겠다고 해요. 또한 은행들도 더 똑똑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상한 송금을 미리 막고 고객에게 혹시 사기 아닌가요? 하고 확인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해요. 피해가 너무 크니까 이제는 정부에서 아주 강하게 나서겠다는 거죠. 어르신들, 아무리 좋은 제도가 생겨도 가장 중요한 건 예방이에요. 이런 전화가 오면 100% 사기예요. 첫째, 검찰청, 경찰서, 국정원에서 전화와서 돈 이야기하는 것. 둘째, 가족이라고 하면서 비밀이라고 하며 돈 달라는 것. 셋째, 계좌가 해킹됐다. 보안카드 번호 알려달라 하는 것. 넷째, 당첨됐다. 보험금 나왔다 하면서 수수료 먼저 달라는 것. 이럴 때는 이렇게 하세요. 첫째, 바로 전화 끊기. 둘째, 가족이나 주변 사람에게 먼저 확인하기. 셋째, 은행이나 112에 바로 신고하기. 넷째, 급하다고 해도 절대 서두르지 말기. 기억하세요. 진짜 기관에서는 전화로 돈 이야기 절대 안 해요.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앞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시면 은행에서 법적으로 보상 책임을 집니다. 두 번째, 피해 금액의 대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세 번째, 정부에서 전담 조직을 만들어 보이스피싱을 근본적으로 줄이겠다고 합니다. 박 할머니와 김 할아버지 같은 피해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어르신들께서도 늘 조심하시고 오늘 이야기를 주변 분들께도 꼭 알려주세요. 복지 상담사 강민철이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사기 조심하세요. 고맙습니다.